검은 신화호국엔 80종이 넘는 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엔 유독 특출나게 강력한 스트롱맨 보스들이 많이 있었죠. 제 주관적으로 어려웠던 보스 순위를 매겨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열마군입니다. 모든 보스 중에 타격 판정이 가장 이상한 보스입니다. 비슷한 예로 백안마군이 있죠. 이렇게 손실나는 공격도 문제지만 이 페이지 풀피로 등장하고 장판이나 원거리 패턴도 위협적이라 전투의 피로도가 높은 보스입니다. 그리고 보스전 하다보면 묘하게 블러드본이 떠오를 만큼 기묘한 디자인이 매력적이죠. 인게임에서 보면 패턴이 어렵다고 한 건 아닌데 높은 체력과 시점 억가가 가장 심한 보스라 10위권에 안착시켜뒀습니다. 다음은 아크샤의 왕입니다. 그로기는 약하지만 움직임이 재빠르고 팔이 긴 보스였죠. 약간 1막에서 만나는 백이수사 상이호한 느낌입니다. 어느정도 체력이 달면 박의 오연타를 시전하는데 이건 막을 방법이 없어서 무조건 적응해야 되죠. 이게 보기엔 쉬워 보여도 보스 메인 부금이 굉장히 신명나서 뭔가 집중을 방해하죠. 네, 남탄 맞습니다. 제가 박치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연타만 적응하면 그나마 상대할 만해서 9위권에 뒀습니다. 다음은 왕룡관입니다. 그냥 중간 보스 정도로 생각했다가 크게 당황하는 보스입니다. 체력 다는 거 보고 얘 정도면 쉽겠구나 싶었지만 공격 턴이 상당히 길고 반응하기 힘든 재빠른 공격이 많습니다. 스펙만 후반부가 아니라 패턴도 후반부라는 느낌이 드는 보스죠. 그만큼 패턴 적응하기 힘들고 범위도 넓습니다. 이 페이지 변신 이유가 특히 어려웠는데 저는 우연찮게 파초선 기믹을 찾아 쉽게 정리했었죠. 하지만 파초선 기믹을 모른 상태로 싸운다면 화속성 도트들도 엄청 강해서 상당히 어려운 보스였습니다. 다음은 이 게임의 선생님 호선봉입니다. 여태 만난 보스는 보스 축에도 못 낀다는 듯 뉴비들을 갈아버리는 뉴비 절단기죠. 딜타임을 짧게 주고 빠지거나 바위핍으로 카운터를 치는 성향이 있어 플레이어가 좀 더 받아치는 형태로 싸워야 되는 보스죠. 간간히 섞이는 엇박이나 한방 한방 묵직한 공격이 위협적입니다. 엔딩을 본 시점에도 기억에 남는 보스였죠. 보스 디자인이나 패턴 모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벽수금 정수는 등장부터 강렬한 보스죠. 모든 공격이 정박이지만 속도감이 남들보다 반박자 빠릅니다. 필드엔 용암이 깔려있고 불장판도 생성돼서 도트댐이 계속 걸리는 보스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록이 걸리는 척을 하는 모션이 있는데 이게 진짜 걸릴 법한 상황에만 보여줘서 더 잘 낚입니다. 잡기에 걸리면 용암지대로 잡아 던지기 때문에 용암 데미지를 무시하는 피화조가 없으면 난이도가 수직 상승하는 보스입니다. 화염내성을 골고루 챙기고 나서야 패턴에 적응해서 겨우 깰 수 있었던 보스였죠. 도전 NPC라는 특이한 타이틀의 이노입니다. 많은 연타수, 정박과 엇박, 넓은 타격, 혼자만 때리는 패턴, 데미지도 상당합니다. 정지술도 무효화하니까 결국 패턴을 다 알아야 되는 전공법 보스였죠. 사라질 때 모션을 보고 다음 공격을 예측해야 돼서 잠깐이라도 놓치면 박자를 놓쳐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을 자세히 살펴야 되는 보스이기도 합니다. 패턴을 놓치는 순간 순식간에 체력이 달기 때문이죠. 이노가 재밌는 건 대장장이 NPC라 장비를 업글할 때마다 언제든 도전할 수 있었고 후반부 장비여도 합을 겨룰 수 있도록 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노가 산막에 빠르게 등장하기 때문에 더더욱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만약 이긴다면 여러 방어구를 신화급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장신구를 공짜로 한 칸 늘려주기 때문에 도전하기는 꽤나 솔깃한 제안입니다. 다음은 독적대왕입니다. 순식간에 찔러오는 독침을 항상 의식해야 하고 허용하는 순간 중독에 걸리는데 중독 풀고 물량 먹을 만큼 느긋한 보스가 절대 아닙니다. 패턴 자체는 엇박을 제외하고 그리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호전성이 특히 높았던 보스라 멀리서 해독하고 피 채울 시간을 안 주려고 하죠. 범위와 속도 모두 뛰어나서 아무리 멀어도 긴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데미지가 가장 인상 깊은데 데미지 자체도 강하지만 중독도 걸어버리니 한 방만 제대로 맞아도 상황이 크게 불리해지죠. 그러기엔 약한 편이지만 경직을 당하면 뒤로 구르며 거리를 벌리고 바로 독침을 찌르며 광역기를 시전합니다. 결국 플레이어는 중독 내성이나 해독약을 챙기고 패턴들을 파악하거나 간파를 주력으로 맞서야 합니다. 독적대왕에겐 재밌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시비를 걸지 않고 지나가면 회열마군과 전투 중 난입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거의 혼자 회열마군 1페이지를 날려버리고 2페이지 시작과 동시에 죽게 되죠. 물론 그렇게 되면 독적대왕 보상과 전투는 사라집니다.
희망의 3위는 대상의 빈 육체입니다. 공격을 회피하거나 쳐내고 정지술이나 안식술, 돌핍으로 공격을 튕겨내는 등 플레이어와 같은 기술로 싸우는 보스입니다. 회피 위주 방어와 공격도 플레이어와 닮아 더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 있었죠. 엔딩 보스인 만큼 가장 고점일 때 겨루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보스였습니다. 뻔한 공격은 대부분 튕겨내거나 회피해버리고 사과를 먹게 냅두면 체력을 회복하죠. 어정쩡하게 깰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공격은 정박자였지만 한 번씩 차콘이나 봉을 던지는 공격이 추가돼서 어중간하게 거리를 걸리면 더 위험했죠. 쉴 새 없이 붙어서 연타로 싸우다 보면 자연스레 재밌는 기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돌핍으로 맞고 잡기를 건다거나 정지술로 물약을 빼앗아서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는 기믹이 있었죠. 물론 이때 대성이 체력이 회복되고 플레이어의 물약이 줄어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싸우게 됩니다. 난이도는 어려웠지만 연출이 뛰어나서 재밌는 보스전이었죠. 다음은 체급과 패턴 모두 깡패인 소황룡입니다. 최종장에 가져다 놓아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 보이죠. 소황룡은 페이지마다 추가 패턴이 생기는 보스입니다. 엇박과 정박이 다수 섞여 있어 3페이지 모두 적응해야만 하죠. 체력도 엄청 높기 때문에 회피를 섞어서 게이지를 채우지 않으면 보스를 잡기 전에 체력이 먼저 바닥납니다. 소황룡은 간파를 튕겨내거나 돌피부에 막히면 잡기를 시전하고 약공 5번째 타격을 회피하고 카운터를 치는 등 플레이어의 전투 수단을 차단합니다. 그만큼 플레이어도 소황룡의 기술들을 카운터 쳐야 그나마 균형 잡힌 전투를 할 수 있었죠. 만나는 시점은 4번째 장 중반부 정도였는데 절대 그 밸런스의 보스가 아니었습니다. 데미지도 체력도 패턴도 전부 후반부에 가까웠죠. 제 기준에선 소황룡이 2번째로 어려운 보스였습니다. 검은 신화오궁에서 가장 어려웠던 보스는 이랑징문입니다. 튜토리얼 보스기도 했죠. 이랑징문에겐 체력 바위에 또 다른 게이지가 있는데 이걸 없애지 않으면 감소된 피해를 입고 공격에도 경직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공격을 막거나 튕겨내서 자신만의 턴을 만들어내죠. 강호 공격도 대부분 맞아주지 않습니다. 패턴 중요도 피할 만큼 가볍게 피하기 때문에 주력 공격 수단 하나를 봉인하고 싸워야 되죠. 이 페이지 이후 정지술은 흡수했다가 튕겨내고 변신은 똑같은 변신으로 풀어버립니다. 이런 방어 수단만으로도 이랑징문은 다른 보스들과 상당히 다르죠. 한방 한방 위협적인 데미지 언제든 쉽게 접근해오며 그 많은 연타와 엇박과 정박, 완벽 회피로 구르지 못하거나 구르기 각도가 틀어지면 맞게 되는 공격들도 많았습니다. 페이지는 3개로 나뉘며 그때마다 패턴이 아예 다른 게 추가되고 연타가 워낙 많아서 여지껏 만난 어떤 보스보다 패턴을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걸 노데미지로 깨는 사람은 사람보단 기계에 가까울 것입니다.